네, 여야 모두 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같은 입장 그리고 또 지원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줬고 최근에 또 MZ 노조와의 만남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청년층과의 어떤 스킨십을 좀 넓혀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MZ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또 사회적으로 네. 하나의 세대로 좀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층에 대한 어떤 어필, 호소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여야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어쨌든 대학생들 표를 잡을 수가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명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잡힐까요? 하나의 그냥 우리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있어. 막 그러한 네.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건데 네.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부작용들을 네. 좀 여야가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것도 포퓰리즘 형식이잖아요. 내년 총선 앞두고 있고 학생증 표 얻어야지. 그러면 쉬운 거 국가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아침밥 그냥 1,000원에 싸게 주자 이런 건데 좋아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 들어갈 거냐. 그리고 대학생 아닌 사람은 그러면은 같은 나이 또래인데 대학생 아닌 사람은 그럼 아침밥 1,000원에 못 먹잖아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같은 청년층임에도 네. 대학교를 안 가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저게 또 제한적이더라고요. 100명인 100명, 200명인 200명. 이게 학생들 다 주질 않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 학생들 다 줄 것이냐.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 어떻게 다 확대할 것이냐. 또한 더 문제는요. 아침에 소상공인들 나와가지고 아침 학생들 라면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좀 싸게 파는 분들 샌드위치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 그런 식당 안 될 거예요. 그럼 대학교 주변에. 그럼 그분들 생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있어요. 어려운데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저렇게 쉽게 자 그냥 우리 1,000원 학식 확대합시다. 이렇게 간단히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고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나라의 국가를 운영하고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냥 기재부 돈 내놔 저기 빨리 투입하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좀 검토하셔라 말씀드려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지적이신데 평론가님 어떠세요? 지금 1,000원의 네. 아침밥 일단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취지긴 한데 표심으로도 이어질지 궁금하고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따라왔는지도 좀 의문이 드네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장성철 소장님께서 이제 대학생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네, 이 네. 문제도 제기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네. 추가로 아침 안 먹는 대학생은 어차피 상관없는 거 아닌가. 대학생 중에서도 아침을 또 안 드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약간 농담성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는.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침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 먹는 사람이 혜택 보는 걸 굳이 반대할 이유는 또 없기 또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형평성까지 갈 일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좀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해서 사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정치권에 던지고 싶어요. 저렇게 여야 대표가 가서 밥 한 번 먹고 이제 같이 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현재 필요한 대학 교육이나 여기에 필요한 패러다임을 정치권이 갖고 있는지를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인구 관련한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니까 한 의원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너무 높다. 이거 낭비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민주당 의원 발언이었는데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은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저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틀렸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기대 수명이 증가를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젊게 사는 시대입니다. 현재 심지어 2030 세대에서도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거든요.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 20대라는 시기가 고정적으로 취업하는 정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학 진학률을 낮춘다고 했을 때 그들을 어디로 보낼 거냐. 예전에 80년대처럼 20살 넘은 사람한테 일자리가 막 쏟아지는 고성장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학 교육을 더 강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대학 교육 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부실한 대학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출산 흐름 때문에 당분간은 교육재정 그렇게 투입을 해도 크게 부담이 불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네네. 때문에. 근데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예, 그건 아니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아직 저기 현장에 방문한 정치인들도 대학은 공부할 사람만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시대에서 대학은 이제 일반적인 시민 공통교육인 것이고 인지가 되고 또 있다. 필요하면은 저는 전문 교육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지금 4년제 졸업자들이 전문대로 리턴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전문대 가지 그랬어라고 할 말은 아니다. 둘 다 원하면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대를 좀 더 여유롭게 보내면서 앞으로의 긴 준비하는 인생을 시기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서 이 사람이 내가 국가에서 뭘 자꾸 받으면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기회도 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합적인 패러다임, 새로운 혁신을 정치권에 꾀하고 있느냐, 그건 아닐 것이고, 그리고 청년 세대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하고 괴리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저런 이제 단편적인 토막토막 내서 접근하는 태도로는 청년들이 정치권 지지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